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지지율 흐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국정 방향은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배철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잘 들릴 것 같고요. 저희가 예. 지금 방송으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 스튜디오에다가 그래픽을 하나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리얼미터가 조사를 한 거를 1년 동안 조사한 걸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작년 5월 10일 취임을 했고요. 5월 3주 차에 52.1%로 시작을 했습니다. 긍정평가. 이번 대선, 지난 대선이 사실 굉장히 작은 표 차이로 0.73%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갈릴 정도로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좀 지금 평가를 해보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 지난 대선을 돌이켜 보자면 윤석열 후보 그 당시 후보 48.6% 득표를 했었죠. 역대 이제 최소 차였는데 보통은 이제 정권 초반의 지지율은 기대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층이 이제 재구성, 재편되는 것이 일반적 패턴인데 이번 정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특징을 보면은 그 기대감부터 낮았다, 출발선부터 낮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른바 그 허니문 기간이 짧으면서 조정기가 좀 빨리 온 그런 특징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그래픽을 조금 쉽게 보기 위해서 긍정평가 위주로 표현을 해놨는데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건 언제입니까? 긍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것은 그 2022년 8월 1주 29.3%를 기록하면서 30%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많아지는 걸 데드크로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게 나왔던 건 언제쯤입니까? 그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는 2022년 6월 4주에 긍정평가 46.6%, 부정평가 47.7% 기록하면서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요. 예. 그 이후 한 번 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의미 있게 앞선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이 긍정평가가 많이 낮아진 이후에 어떻게 반등하는 계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반등이 사실 좀 빨리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꽤 길었습니다. 이른바 좀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8월부터 12월까지 근 넉 달 가까이를 박스권 행보를 했었고 그만큼 반등이 좀 늦었다. 반등의 이제 계기가 나타난 것은 이른바 노동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 철강 석유화학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서 했던 대응, 그리고 이른바 3대 개혁이라고 하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시사하면서 그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보였습니다. 예. 그래도 긍정평가가 한동안 좀 지속적으로 올랐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가장 근접했던 건 언제쯤입니까? 이제 가장 한동안 이제 40%대를 횡보하다가 2023년 3월 첫 주차에 42.9%, 즉 43% 가까이 찍으면서 40% 중반대를 안착을 시도를 했었죠. 이 시기에 있었던 이슈나 내용을 보자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으면서 컨벤션 효과가 있었고, 또 안정감 있는 그 용산과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 혹은 기대감이 지지율에 좀 많이 녹아 있었죠. 예, 저희가 이 그래픽에다가 좀 주요 사건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난해 8월 있었던 미국 순방 중에 있었던 비서고 논란도 적어놨고요. 안타까운 참사였죠. 이태원 참사도 적어놨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놨는데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안 중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던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른바 사건과 키워드를 좀 뽑자면은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갈등, 뭐 체리 따봉, 예. 그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진에 찍혔던 그 체리 따봉 문자, 그리고 또 이제 순방하면서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제 바이든 날리면 그 예. 발언, 또 측근 대동, 그리고 또 외교 안보 이슈 이 문제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검찰 편중 인사
이 문제가 계속 지지율을 눌렀던 그런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가장 많이 지지율이 빠졌던 게 언제쯤으로 분석이 됩니까? 저희가 보자면은 두 번의 큰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저 두 번의 큰 출렁거림은 이제 정권 출범하고 이제 5.18 광주 방문, 이제 예.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하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그때가 이제 54.1%를 찍으면서 정권 출범 후 최고점을 보였었는데요. 그 이후 이제 8월 1주까지 8월 1주간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리 따봉 문자를 하면서 예.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이제 최고조에 올랐었고 이제 학제 개편 이슈까지 이제 맞물리면서 이른바 조정 없는 하락을 보였던 것이 그건 이제 한 석 달 예. 가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최근의 이슈인데 이런 뭐 3.1절부터 시작된 대일 이슈, 그것도 이제 미국의 또 도감청 이슈까지 좀 얹혀지면서 예. 그때 또 한번 조정을 한 10% 포인트 42.9에서 32.6까지 그 한 달 보름 정도 계속 조정 없는 하락, 크게 이제 두 번의 큰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예. 이 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정책적인 부분보다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크게 정책적 충돌보다는 좀 뭐 사고라고 해야 되나 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좀 자꾸 삐져나오면서 예. 좀 지지율을 좀 누른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이 그래픽을 보면 8월 첫 주에 29.3%로 리얼미터 기준으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다가 그래도 지금은 회복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런 계기나 이런 게 있을까요? 모멘텀을 좀 보자면은 결국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문제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라든지 그 3대 개혁 천명, 결국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지지율이 올라가더라. 이것은 비단 윤 정부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특별한 묘책이나 대안은 사실 없습니다. 결국 이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 국민들은 언제든지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사소한 리스크 혹은 사고에 가까운 그런 사건들이 상당 부분 좀 정제가 좀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지지율을 눌러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지표로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난 1년 동안의 외교안보 성과를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지지율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게 외교안보 분야는 정부의 어떤 뭐 기조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하 주사식 즉각적인 반응이 되지 않는 그런 이슈 속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의지 노력과 함께 상대의 호응이 따라줄 때 그런 기대만큼의 결과가 보고 또 이게 결국 이제 체감되는 그런 그 순환 구조를 봤을 때 지금의 걸음이 이제 지표로 반응으로 나타나기에는 조금 또 시차를 두고 볼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40%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윤 정부 출범 후에 당 대표가 이준석, 권성동, 주호영, 정진석 비대위를 거쳐서 지난 3.8 전대 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이 좀 불안정했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했던 과제를 입법과 예산으로 좀 뒷받침하고 때로는 엄호하고 돌파해야 될 여당이 그만큼 불안정했었다는 건데요.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빨리 안정적으로 잡는, 즉 하모니가 좀 맞아야 될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결국 정부 여당의 지지율 상승의 핵심은 민생과 경제다. 그 문제에 좀 집중하는 모습, 지금 가뜩이나 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정부 여당이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때 지지율이 좀 움직인다. 또 하나는 이제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 이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경색된 국면을 좀 풀어달라.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는 그런 기대와 주문이 있고요. 결국 돌아와서 보자면은 이제 정부 출범하고 1년이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하고 지지했던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발견하고 확인할 때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지난 1년 동안은 용산도 좀 다소 좀 위협하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여실히 좀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좀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분석해봤습니다. 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